比较喜欢这个文物方面的。 이희필 씨는 중풍으로 말을 할 수 없어 아들이 아버지가 쓴 책의 서문을 기초로 묘지석을 어떻게 수집하게 됐는가를 알려주었다. 正发掘唐墓志群出土唐志甚多，先父生前珍爱古代文物，以营养2000元购得唐志93石。当时这2000元是很值钱了。石之大小不一，小者一人可举，而大者需壮夫，就是壮比较有力气的人，4个人才能扛动。 重量总共就是这黑尺长这个木要4个人才能抬。是抗战时期在苏州。 옛 국민당 시절 고위 간부였던 이근원 씨는 원래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흑치상제 묘지석도 도굴돼 골동품상에 있던 것을 사들인 것이다. 이근원 씨는 소장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1937년 일본이 남경을 침략하자 93개의 지석들을 배에 싣고 그의 고향인 소주로 옮겼다. 码头上上船，沿这个河渠运至先祖母所葬的小王山。这小王山就是我们这个祖父在那儿的坟墓，他祖母的坟墓。沉入什么关帝庙？关帝庙的那个小池子中了。小池子中。唐志因此赖以保存，解放出先父讲。 苏州寓所所藏书画 우여곡절 끝에 보존이 된 흑치상지 묘지석은 현재 중국 남경박물원에 소장돼 있다. 그러나 묘지석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 있었다. 전시실이 아니라 지하 복도 한 켠이었다. 박물관의 외진 복도. 그 한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묘지석. 거기에는 흑치상제 이름 넉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묘지석입니다. 이 묘지석이라면 죽은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돌에다 적어서 무덤 속에다 넣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묘지석은 무덤 속 시신 옆에 들어 있었습니다. 묘지석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군데군데 좀 낡아 보이긴 하지만은 1300여 년이란 세월 치고는 대체적으로 이 글귀가 선명한 편입니다. 이 흑치상지의 묘지석에는 모두 1604자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묘지석의 발견은 이제까지 신당서나 구당서에서 알 수 없던 흑치상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치에 관한 것입니다. 거물흑 이빨치. 사실 그동안 이 흑치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검은 이빨을 가진 남방계통의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석은 이 흑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흑치상지의 집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흑치상지가 백제시대 어떤 가문의 출신이었는지를 이 묘지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묘지석을 중심으로 이 흑치상지란 인물에 좀 더 다가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1929년에) 발견된 흑치상제 묘지석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90년대에 들어서다. 세 번째 행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군
휘상지. 1990년 북경 도서관에서 역대 지석의 탁본들을 엮어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묘지석은 이때까지 문헌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흑치상제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다. 흑치상제의 생애가 비록 신당서, 구당서 열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소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묘지명이 발굴됨으로 해서 흑치상제의 생애를 우리가 보다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흑치라는 성씨에 관한 부분이었다. 흑치 씨는 원래 백제의 왕족성인 부여씨와 같은 성씨인데 흑치 지역에 봉해지면서 흑치를 성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부여시에서 이제 흑치시로 왕실의 성씨가 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이제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흑치시로 이제 성씨가 이제 바뀌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왕실의 숫자가 이제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시조 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독자적으로 갈려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왕족 성이 바뀌어지는 예는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복신의 경우도 원래 성씨가 부여씨인데 귀실씨로 바뀐 기록을 볼 수 있다. 묘지석의 발견 전까지 역사상 흑치라는 성을 가진 인물은 흑치상제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묘지석에서 흑치상제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를 밝히고 있어 흑치의 가계가 파기됐다. 이를 흑치 가문은 대대로 백제 제2관등인 달소를 역임했다고 묘지석은 적고 있다. 중국 사서 중의 하나인 주서 백제전에 의하면 백제는 모두 16관등이 있는 걸로 나타난다. 그중 일품 좌평은 5명, 이품 달솔은 30명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흑치 가문은 대대로 달소를 역임했다고 한다. 한국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백제의 신분제는 사실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흑치상지 묘지명을 통해서 달솔관등까지밖에 승진 못하는 제2급 귀족과 그 위의 일품인 좌편까지 올라가는 1급 귀족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 해서 백제 사회의 구성 양상을 구조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점이 두 번째이고요. 묘지석에는 흑치상제가 어린 시절 읽었던 책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백제의 귀족들이 어린 시절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형적인 백제의 귀족으로 성장한 흑치상제는 그의 나이 31살이 되던 660년 조국 백제의 멸망을 맞게 된다. 당시 지방 한계군의 최고 책임자인 풍달군장의 자리에 있었던 흑치상제는 의자왕을 따라